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힘을 반드시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힘을 반드시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큰 위기 속에 있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힘들어도 바뀌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준 많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집권 여당에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쓴소리도 새겨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국회의사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며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지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회의를 안 여는 건 다수결 원칙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했는데요.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조국당은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습니다.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가 적용됐습니다. 현역 초선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황 의원은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 임기 중에 실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판결에도 지속 가능한 당을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노현웅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 밝히면서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 전달 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특위에는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합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경찰이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로 전체 97.8%를 차지했고 도박 사이트 운영과 도박 사이트 광고, 대포 물건 제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대학생, 2명의 초등학생도 포함됐습니다. 도박 사이트의 유입 경로는 친구 소개와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청소년과 청소년 실명 계좌 1,000여 개의 악용이 적발됐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로는 간단한 회원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고 도박을 게임으로 잘못 인식하기 때문으로 꼽히는데 계좌가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는지 부모가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3% 성장했습니다. 수출과 건설 투자, 민간 소비 등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3%로 집계됐고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성장률 부문에서 건설 투자, 수출, 민간 소비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소비 건설 호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을 언급하며 지속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다음 달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높은 1분기 성장률과 최근 불안한 환율, 유가 등을 모두 반영해 성장 경로를 수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20, 3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월 소비 항목 가운데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앱을 이용하는 20, 3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전체 응답자의 40.2%가 주거비를 지목했다고 밝혔으며 주거비 부담 체감도 질문에는 34%는 높다, 16.9%는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식료품 구입, 쇼핑 및 외식비, 연금보험 저축, 교통통신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거주지 형태는 월세가 전세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월세 거주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을 검사했는데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비치 등 어린이용품 22종을 대상으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해 물질은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기도 하며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된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는 서울 시민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으로 해외 직구 플랫폼도 중국 외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봄 기운으로 가득하고 하늘도 맑았는데요. 기온은 계속 오르면서 오늘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예년 7월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대전과 청주는 24도까지 올랐고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며 영남 지역에선 다소 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차차 유입되면서 낮 한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당분간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를 기록하며 예년 7월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